네, 지평선 이세원입니다. 이번에 풀어볼 문제는, 현재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제 이해찬의 사주죠. 다른 사람들이 왜 선거에서 지는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선거에서 이기는 건 아주 쉽죠. 다수의 편을 들면 선거에선 이기겠죠. 다수의 편. 그랬을 때 세상에 이제 다수가 그러니까 이제 어느 쪽의 다수냐, 선거에서 이기기 위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빈부 문제가 되겠죠. 그러니까 세상에 부자가 많으냐, 가난한 사람이 많으냐. 가난한 사람이 월등히 많죠, 월등히. 항상, 강자 또는 부자, 이런 비율은 한 10분의 1로 보면 돼요. 그리고 이제 성공 확률도 한 10분의 1로 보면 되는 거고, 우리 사회에서. 그러니까 웬만한 거는 다 10분의 1로 보면 되는데,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 이제 10배 많은 거죠. 10분의 1. 그러니까 이제 백분율로 따지면은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비율이 10% 대 90%. 그러면 이 가난한 사람이 이제 월등히 많으니까, 가난한 사람 편 들어주면 되잖아요, 선거에서.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원하는 공약이라든지, 가난한 사람들이 바라는 일이라든지, 이런 거 해주면은 이기는 거예요. 아주 간단해요.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가난한 자 편 들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약간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죠. 뭐냐면, 가난한 자들이, 그러니까 가난한 자는 가난한 자끼리 뭉쳐야 되는데, 막상 잘 그러지는 못해요. 이게 참 어려운 문제인데, 그러니까, 가난한 자끼리 뭉치면 선거가 1인 1표잖아요. 그럼 가난한 자는 가난한 자 편을 들고 부자는 부자 편 들라고 하고 그럼 가난한 자 당을 만들어 가지고 가난한 자들아 다 우리 당으로 뭉쳐라. 그러면 이기는 거죠. 대통령도 해먹고 그런 원리를 잘 알면 이제 선거에서 이기는 거예요. 이해찬은 이제 그런 원리를 잘 안다는 거죠. 가난한 자 편 들어주면 선거에서. 그런데 이제 가난한 자들이 가난한 자끼리 잘 뭉치기가 좀 어려워요. 가난한 자들이 부자한테 붙으면 떡고물이라도 떨어지지 않을까, 떡고물 받아 먹으려고 붙는 경우가 아주 많아요. 실제로는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가난한 자들끼리 잘 안 뭉쳐요. 그리고 가난한 자들이 지가 가난하다는 걸 또 잘 몰라요. 이거 우쭈쭈 해주는 거지. 너 부자야. 너 가난하지 않아. 그러면 이제 우쭈쭈 해주면 내가 지금 가난하지 않은가? 이게 착각을 해가지고 부자 편을 드는 경우가 많죠. 한 3년 전인가? 2년 전인가? 3년 전인가? 이런 일이 있었죠. 뉴스, 이 기사에도 많이 났는데, 노조를 탄압하는 거예요. 사측에서. 회사에서, 그러니까 사측과 노조 측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측은 노조를 이제 탄압까지는 아니어도 사측을 편을 들더라라는 거예요. 누가? 기자가.
그러니까 기자들이 그 당시 한 3년 전인가 4년 전인가 어떤 이제 보도를 하는데 굉장히 사측편을 들더라라는 거예요. 기자들이 기사를 쓰고 막 이러는데, 그래서 이제 민주당 쪽인가 누군가 이제 시민단체 쪽인가 그랬죠. 기자야, 니네들도 노동자 아니야? 노동자면 노동자 편 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자들이 자기네 신분을 망각을 하고 자기네들이 노동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노동운동, 그러니까 이제 뭐 민주노총이나 뭐 그다음에 한국노총 이런 사람들의 노동운동을 비판을 하더라라는 거예요. 기사를 써가지고. 기사를 이제 기자들이 많이 쓰는데, 그때 한 3년인가 4년인가 이렇게 굉장히 많이 비판을 했어요. 그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 노동운동 이놈들 그 노동운동 하면서 나라 말아먹는다, 노동운동이 나라 말아먹는다, 막 기자들이 이제 막 그런 기사를 쓰니까 이제 그 민주당인가 뭐 그 박근혜 시절일 거예요. 그리고 시민단체 쪽에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기자야, 니들도 노동자야. 그러면 노동자 편 들어야 되지 않아?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게 기사가 짤막하게 나왔어요. 대부분의, 그러니까 기사가 100개였으면 90개의 기사가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을 그 노동운동을 비판하는 기사를 쓰고 그랬는데, 이제 한 10편 정도가 이제 나중에 보다 못해 답답한 그 야권에서, 그게 그 당시 이제 민주당이 야권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시민단체에서도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막판에 짤막하게 그러니까 전체 그런 비판하던 시기가 한 달 정도 됐으면 한 달 뭐 거의 끝날 무렵에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기자야, 니들 정신 차려. 니들도 노동자야. 그럼 노동자면 노동자 편 들어야지. 왜 이 기업주 사측 편을 들고 그래? 요런 기사가, 그러니까 이제 한겨레나 일부 오마이뉴스인가 이런 데서 이런 기사가 났던 적이 있어요. 그런 식으로 그 기자도 지 신분을 망각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지는 이제 신문사 들어가가지고 이제 목에다가 힘을 주고 있는 거죠. 이 사회의 엘리트다. 그러면서 이 노동자 놈들, 이 못 배운 놈들이 이게 나라 말아먹으려고 이렇게 노동운동, 뭐 회사 망하거나 말거나 막 이런 이제 비판을 한 거예요. 지도 노동자인 주제에. 이렇게 착각을 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착각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 막상 그 가난한 자들이 가난한 자들끼리 뭉쳐서 투표하면 뭐 그냥 가볍게 이겨버리죠. 왜냐하면 뭐 90%가 가난한 자인데 이 사회는 어느 나라든 간에 가볍게 이겨버리죠. 가난한 자가. 그런데 그러지를 못해요. 그 이유는 가난한 자들이 의외로 부자들한테 붙어서 떡고물 떨어지는 거 먹으려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더라라는 거예요. 상상을 초월하게 생각보다 훨씬 많아요. 그런 게 또 좀 문제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선거에 지는 이유가 이해찬은 그 원리를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이 1인 1표니까 가난한 자들을 뭉치게 해가지고 가난한 자들을 위한 그런 정책이나 뭐 이런 정치를 하면 당연히 이기는 건데 그걸 잘 못하더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후보들도 잘 몰라요. 세상에 가난한 자들이 많다는 거를 잘 몰라요. 그 원리, 그 상황,
우리 사회가 중산층이고 많이 발달했으면 가난한 차 극빈층 소위 말하는 이제 불우이웃들이 별로 없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사실은 굉장히 많아요. 내가 상담을 많이 하잖아요. 다 돈 없다는 얘기예요. 돈 없는 사람들 하소연 듣는 게 태반이에요. 태반. 물론 이제 부자들은 사주 상담 받으러 안 오죠. 잘 나가는 사람들. 지금 뭐 일 잘 풀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당연히 상담 받으러 오지 않고 힘든 사람들이, 어려운 사람들이 이제 이런 상담을 많이 받지만 사실은 사회 비율로 봤을 때도 못 사는 사람들이 월등히 많은 거예요. 월등히. 9배, 10배 많은 거예요. 10배. 그냥 그렇게 보면 정확해요. 그런데 선거에 나서는 사람들도 그런 거 아주 쉬운 건데, 쉬운 원리. 가난한 사람끼리 모여라.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선거, 이게 뭐 연설 같은 거 할 때, 확실하게 얘기를 하는 거야. 니들 여기 군중들 지금 이 선거 유세장에 모인 군중들, 네 군중들 중에 10명 중에 9명은 가난한 사람이야. 그럼 가난한 사람끼리 뭉쳐서 가난한 사람을 밀어줘야지 그렇게 해가지고 그런 국회의원이 뽑혀야 세상이 바뀌고 가난한 사람들이 부자 될 수 있다. 이걸 대놓고 노골적으로 얘기를 하면, 가난한 자를 뭉치게 할 수만 있다면 이건 백전백승이죠. 백전백승. 근데 그걸 잘 몰라요. 우선 그렇게 그 생각 자체를 못하고, 설령 알아도 그렇게 노골적으로 얘기하기도 어렵고, 그러나 그거를 할 줄 알면. 인기 검색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근데 이제 핸드폰이 가끔 가다가 이렇게 지가 자동으로 음성으로 뭘 찾아.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닌데 이게 아직 기술이 떨어져서 그래. 기술이. 핸드폰, LG 핸드폰이 소프트웨어 기술이 좀 떨어져요. 그래가지고 지금 내가 LG 핸드폰인데 확실히 LG가 삼성에 비해서 여러모로 떨어져요. 하여튼 짜증나. 아무튼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게 선동이에요. 선동. 가난한 사람들끼리 뭉치자. 그리고 가난한 사람끼리 세상을 바꾸자. 이래버리면 선동이거든요. 그 선동으로 세상을 바꾸면 이제 그게 영웅이 되는 거죠. 영웅. 김일성급의. 근래 우리나라의 영웅이라고 하면 김일성 정도? 그러니까 김일성이 이제 그런 급의 선동을 해가지고 혁명을 일으키고, 그걸 혁명이라고 일으키기는 좀 뭐하지만, 그래서 정권을 잡고, 그거를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을 확 뭉치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말은 쉽지만, 이론적으로도 아주 단순하고 쉽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그걸 할 수 있으면 그거는 선동을 하는 거고, 그러면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영웅이 되는 거죠.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아무튼 내가 잠깐 쓸데없는 얘기를 했는데, 아무튼 이해찬은 그 원리를 알기는 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선거에 이기는 거나 단순해요. 가난한 사람들끼리 야 뭉치자. 가난한 사람들이 뭉치자 이래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되겠죠. 그렇게 말하는 선동가도 없고,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이 의외로 가난한 사람끼리 뭉치질 않고 부자들
붙어가지고 떡고물 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거. 그런 게 참 인간의 본성인데, 그런 인간의 본성을 잘 아는 게 이 생각보다 어려워요. 아무튼. 그래서 이제 질문이 뭐냐면, 선거 전략의 귀재로 유명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이게 뭐냐면, 윤미향을 이제 옹호하는 게, 질문을 처음부터 보죠. 5월 27일 윤미향 당선자 관련 발언, 신상 털기식 의혹 제기에 굴복해서는 안 된다. 맞는 얘기죠, 이 얘기도. 이게 이제 굴복하면은 이제 노무현이나 문재인 흔들기, 그러니까 언론이 이제 흔들어대는 거죠. 거기에 말려드는 거고요. 그런데 안 말려들겠다라는 얘기고요. 뭐 그럴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21대 원구성 교섭과 관련 발언, 관행을 근거로 근본적으로 잘못된 국회를 다시 만들려는 야당의 주장과 논리, 행태를 단호히 거부해야 한다. 뭐 이것도 뭐 맞는 얘기죠. 충분히. 그 다음에 이제 선거 전략의 귀재로 유명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독선적 확신에 빠진 걸까요? 독선적 자기 확신. 그 말은 뭐냐면, 윤미향이가 결백하다. 본인은 그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어서 그렇게 윤미향을 이제 옹호하는 거냐, 라고 물어보는 건데요. 꼭 그렇다고 보기는 어렵죠. 왜냐하면, 이 신상털기식 의혹 제기에 굴복해서는 안 된다. 이 말도 맞는 얘기잖아요. 윤미향이 유용, 그러니까 이제 기부금에 대한 유용이 범죄로서 검찰의 기소가 아직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기소가 되면은 이제 좀 달라지겠죠.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이 말이 틀린 말은 그렇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물론 이제 윤미향이 이제 사주상 문제가 있고 이게 이제 돈이 빵꾸 나는 사주여가지고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보수당에서는 계속 공격을 할 거고 그리고 이제 검찰에서 또 수사를 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걸 독선적 자기 확신이라고 아직 얘기할 수는 없고요. 어쨌든 간에 이게 이제 지지율을 까먹는 이유는 되겠죠. 서서히 이제 지지율이 이제 계속 이제 조국 사태처럼 흔들어대면은 뭐 지지율 많이 빠지겠죠. 그리고 이제 이해찬의 대우는 이제 69세부터 이제 인사원이 오는데요. 이해찬이가 올해 나이가 69세예요. 생각보다는 많지 않아요. 그런데 TV나 이렇게 나오는 거 보면 굉장히 노쇠해졌죠. 그래서 뭐 병 걸린 거 아니냐, 몸 상태가 많이 안 좋은 거 아니냐 그런 얘기도 있는데 일종의 이제 당 대표가 된 것도 지난번에 대표가 된 것도 일종의 이제 당의 큰 어른처럼 그러니까 이제 문바도 있고 뭐 줄이 있고 비줄이 있고 여러 가지 그 민주당 내에 파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파벌을 초월해서 제일 어른 같은 사람이 좀 관리를 해달라 해가지고 이해찬이 이제 대표가 된 거죠.
그런데 이제 69세부터 이제 정인운이 들어오니까 이게 또 관리자의 운이에요. 그러나 이제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뭐 지금은 이제 뭐 거의 은퇴를 한 거죠. 국회의원에 출마를 안 했으니까 이제 국회의원은 아니고 거의 이제 은퇴한다고 봐야 돼요. 나이는 69세여서 더 할 수는 있는데 몸 상태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그냥 봐도 문제가 있어 보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본인도 알 거고, 그래서 본인은 사실은 이제 은퇴를 하는 거죠. 그러나 이제 대운이 정인운이니까 어느 정도 뒤에서 관리 정도는 좀 하겠죠. 그러나 몸 상태로 봐서는 그렇게 이제 활동하기는 어렵다고 봐야 돼요. 일단 사람이 이렇게 몸이 안 좋아지면 주위에서도 저 사람 몸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오랫동안 정치하기 힘들겠다 이렇게 보이면 사람들이 이제 떠나겠죠. 그리고 이제 본인도, 이해찬 본인도 몸 상태가 안 좋아서 활동 오래 못할 거를 본인도 알 거고, 그래서 이제 이해찬의 시대는 갔다고 봐야죠. 다음 어찌됐든 뭐 다음번 이제 당대표를 새로 뽑겠죠. 그리고 이제 이해찬은 이제 은퇴로 들어가겠죠. 은퇴를 하겠죠. 예, 여기까지 할게요.